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공원 벤치 안쪽에 앉아 있는 할머니의 모습은 유난히 쓸쓸해 보였어요. 박순이, 78, 손에는 낡고 해진 보자기 하나가 꼭 쥐어져 있었어요. 보자기를 풀자 그 안에서 바랜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박순이와 갓난아기였던 아들이 함께 웃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사진을 손끝으로 살며시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진우야, 오늘도 잘 지내고 있겠지. 목소리에는 애틋함과 그리움이 묻어 있었어요. 할머니는 한때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치매 증상이 점점 심해지자 자식들은 그녀를 짐처럼 여기기 시작했어요. 엄마, 제발 같은 말 좀 그만하세요. 이제 정신도 오락가락하는데 집에서 계속 모시는 건 무리야.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자식들은 결정을 내렸죠. 요양원에 보내는 것도 돈이야. 그냥 스스로 좀 알아서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박순이 할머니는 집에서 쫓겨났어요. 며칠 동안 길거리를 떠돌다 결국 공원 벤치가 그녀의 유일한 쉼터가 되었죠. 저 멀리 고급 외제차 한 대가 공원 앞을 지나갔어요. 차 안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운전대를 잡고 있던 젊은 남성이 힐끗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가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도 모르겠네. 조수석에 앉아 있던 여성이 피식 웃으며 답했어요. 뭐, 우리랑 상관없는 일이지. 신경 쓰지 마. 차량은 빠르게 멀어졌고 그들은 자신들의 어머니가 바로 그 벤치에 앉아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어요. 박순이 할머니는 비어버린 길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추워. 공원엔 어느새 차가운 밤 공기가 내려앉고 있었어요. 하루가 저물고 밤이 찾아왔어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축축하게 젖은 옷을 몸에 두른 채 힘겹게 길을 걸었어요. 가느다란 어깨가 덜덜 떨렸어요. 배가 고팠지만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러다 한 식당 앞에서 걸음을 멈췄어요. 삼겹살이 지글지글 익는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문 너머로 새어나왔어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잠시 후 한 직원이 문을 열었어요. 식당에서 풍기는 고소한 냄새가 더욱 강하게 퍼졌어요. 직원은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뭐야? 할머니는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아가 혹시 남은 음식이 조금만 있다면 저한테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직원의 얼굴이 찌푸려졌어요. 여기 그런 곳 아닙니다. 빨리 가세요. 할머니는 두 손을 모으고 애원하듯 다시 말했어요. 제발, 조금만 배가 너무 고파서 그래요. 직원은 한숨을 내쉬며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할머니는 한참 동안 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그 순간 미끄러운 바닥에 발이 헛디뎌 그대로 넘어졌어요. 바닥에 쭉 뻗은 손바닥이 시멘트 바닥과 부딪혀 쓰라렸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저 지나칠 뿐이었어요. 누군가는 웅성거리며 수군댔어요. 저 할머니, 아까부터 돌아다니던데 거지 아니야? 불쌍하다기보단 저런 사람들 보면 무섭지 않냐?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기억이 흐려지고 있었어요. 나는 대체 누구였더라? 비는 더욱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어요. 비는 그칠 줄 몰랐어요. 공원 벤치도 식당 앞도 그녀를 받아주지 않았죠. 할머니는 온몸이 축축하게 젖은 채 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갔어요. 그때 어디선가 고소한 냄새가 풍겨왔어요. 눈앞에 작은 빵집이 보였어요. 유리창 너머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할머니는 무의식적으로 그 빵집 앞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때 가게 문이 덜컥 열리더니 젊은 남자가 나왔어요. 남자는 놀란 듯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할머니는 허리를 숙이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기 혹시 남은 빵이 있다면 한 조각만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젊은 남자는 가만히 할머니를 바라보다가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따뜻한 빵과 우유 한 병을 들고 나왔어요. 할머니, 여기요. 이거라도 드세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두 손을 내밀었어요.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정말 주는 거니? 네, 배고프시잖아요. 얼른 드세요. 할머니는 울컥한 마음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빵을 베어 물었어요.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정말 따뜻하구나. 눈가에 눈물이 차올랐어요. 그동안 사람들에게 쫓겨나고 버려지고 무시당했지만 누군가가 이렇게 자신을 챙겨주는 건 오랜만이었어요. 젊은 남자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할머니, 어디 사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 갈 곳이 없단다. 젊은 남자는 한참 동안 말없이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그리곤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니, 잠깐이라도 쉬었다 가세요. 빵집 안은 따뜻해요. 할머니는 놀란 듯 남자를 쳐다봤어요. 이렇게까지 자신을 배려해 주는 사람이 있을 줄 몰랐어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문 안으로 들어갔어요. 따뜻한 공기가 몸을 감쌌어요. 그 순간 희미해졌던 기억이 조금씩 되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빵집 안은 따뜻했어요. 벽난로에서 은은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오븐에서 구워지는 빵 냄새가 가득했어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어요. 손바닥을 펴보니 아까 넘어진 자리엔 작은 상처가 남아 있었어요. 젊은 남자가 조용히 붕대를 들고 와 말했어요. 할머니, 손 좀 주세요. 아니야, 괜찮아. 안 괜찮아 보이세요. 가만히 계시면 제가 감아드릴게요. 할머니는 멍한 표정으로 손을 내밀었어요. 젊은 남자가 조심스럽게 붕대를 감아주었어요. 할머니는 그 손길을 느끼며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가방 안에 사진이 떠올랐어요. 천천히 보자기를 풀어 사진을 꺼냈어요. 젊은 남자는 사진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거 가족 사진이에요? 할머니는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아들, 내 아들 진우야. 젊은 남자는 그 이름을 듣고 한참 동안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사진 속 남자는 어딘가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마치 자신이 아는 사람과 닮아 있었어요.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전화 화면에는 이진우라는 이름이 떴어요. 젊은 남자는 흠칫 놀라며 전화를 받았어요. 진우 형. 그는 전화를 받으면서도 사진과 할머니를 번갈아 쳐다봤어요. 할머니는 눈을 감고 조용히 속삭였어요. 진우야, 보고 싶구나.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놀라운 것이었어요. 젊은 남자는 여전히 사진을 들고 고민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휴대폰을 귀에 대고 있던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죠. 형, 지금 어디야? 전화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나 병원인데. 왜 병원? 형, 혹시 엄마 찾고 있었어? 뭐?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젊은 남자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어요. 눈앞에 앉아있는 할머니와 전화기 너머에서 당황하는 형의 목소리가 묘하게 겹쳐졌죠. 형 사진 속 엄마랑 닮았어. 아니, 똑같아. 어쩌면 형이 찾고 있는 분이. 그 순간 사진을 손에 꼭 쥐고 있던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진우야, 내가 내 진우니? 젊은 남자는 숨을 삼켰어요. 아니요. 전 진우가 아니에요. 하지만 제 형이 진우예요. 할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뭐라고? 진우가 살아있니? 눈가에 눈물이 차오르는 걸 참지 못하고 손등으로 훔쳤어요. 그녀는 오랫동안 아들이 자신을 버렸다고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우는 어머니를 계속 찾아다니고 있었던 거였어요. 우리 진우가 날 찾고 있었다고? 그 순간 젊은 남자의 휴대폰 너머에서 형의 목소리가 더욱 다급해졌어요. 지금 당장 위치 찍어. 내가 갈게. 해가 떠오르기 시작할 무렵 빵집 앞에 한 남자가 다급한 발걸음으로 뛰어왔어요. 그는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피곤이 묻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눈엔 간절함이 가득 차 있었죠. 엄마. 그 소리에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앞에 서 있는 남자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20년 전 마지막으로 봤던 그 얼굴이었어요. 진우야? 남자는 뛰어와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맞죠? 나예요.
진우예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떨리는 손을 뻗어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졌어요. 우리 진우가 이렇게 컸구나.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 모든 게 꿈처럼 느껴졌죠. 엄마 왜 그렇게 떠나셨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나는 엄마를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매일 찾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입을 때려 했지만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전부 오해였어요. 엄마, 내가 엄마를 버린 게 아니었어요. 그 말에 할머니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뭐라고? 진우는 한숨을 쉬며 눈을 감았다 떴어요. 그때 엄마가 우리를 떠난 게 아니었어요. 삼촌이 엄마를 몰래 요양원으로 보냈어요. 엄마를 찾지 못하게 했어요. 그게 진실이에요. 할머니는 충격을 받은 듯 숨을 헉하고 들이마셨어요. 그녀는 오랫동안 자식들이 자신을 버렸다고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삼촌이 꾸민 계략이었던 거였죠. 진우야, 난 내가 날 버린 줄만. 진우는 고개를 저으며 할머니의 손을 꼭 붙잡았어요. 아니에요. 엄마, 전 한 번도 엄마를 포기한 적 없어요. 그 순간 주변을 지켜보던 빵집 주인이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이게 바로 가족이구나. 어느새 빵집 안으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이제 남은 건 잃어버린 세월을 되찾는 일이었죠. 할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렇다면 내가 여기에 있게 된 것도 삼촌의 짓이었니?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엄마, 삼촌은 엄마의 재산을 가로채려고 했어요. 그래서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고 우리한테는 엄마가 우리를 버렸다고 거짓말했어요. 할머니는 순간 손을 떨었어요. 내가 그동안 내 아들들을 원망했는데 그녀의 눈에서 후회의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어요. 진우는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됐어요. 우리가 다시 만났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할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죠. 진우야, 이게 뭔지 아니? 진우는 종이를 받아들고 살펴봤어요. 오래된 서류였죠.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건 엄마 명의의 땅 문서잖아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삼촌이 나를 없애려 한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 난 이걸 항상 가지고 있었단다. 내가 혹시라도 세상을 떠나게 되면 이걸 너희에게 넘겨주려고 했거든. 진우의 눈이 커졌어요. 엄마, 이 땅 지금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진우는 손으로 문서를 쥐며 말을 이었어요. 이 땅 최소 수백억이 넘어요. 엄마, 삼촌이 엄마를 없애려고 했던 이유가 이제야 확실해졌어요. 할머니는 충격을 받은 듯 잠시 말을 잃었어요. 이 모든 게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이었죠. 몇 시간 뒤, 진우와 할머니는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진우는 변호사 앞에 서류를 내밀며 말했죠. 이게 어머니의 땅 문서입니다. 삼촌이 불법적으로 가로채려 했어요. 변호사는 문서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이건 엄청난 규모의 부동산이네요. 법적으로 어머니께서 명확한 소유주이시니 소송을 진행하면 충분히 되찾을 수 있습니다. 진우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장 소송을 걸어주세요. 삼촌이 어떻게 어머니를 버리고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는지 세상에 알려야 해요. 할머니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내쉬었어요. 그녀는 오랫동안 잃어버린 가족과 다시 만났고 이제는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차례였죠. 그래, 이제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 변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전력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오랜 시간 동안 빼앗겼던 자신의 것을 되찾기 위해 싸움을 시작했어요. 며칠 후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방청석에는 삼촌의 지인들, 기자들까지 가득 차 있었죠. 법정 안 판사가 서류를 훑어보며 무겁게 입을 열었어요. 피고 김상태 씨는 친족상 도례를 악용해
재산을 불법적으로 편취하려 한 혐의가 있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고령자를 방치한 혐의도 추가되었습니다. 삼촌은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땀이 송골송골 맺힌 얼굴은 불안감을 숨기지 못했어요. 아닙니다. 저는 어머니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가족을 위해서. 그 순간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피고는 10년 전부터 이 땅을 가로채기 위해 계획적으로 어르신을 요양원에 보내고 가족들에게는 그녀가 가족을 버렸다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법정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기자들은 빠르게 메모를 하고 방청객들은 수군거렸죠. 진우는 이를 악물고 삼촌을 노려봤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버틴 줄 알아? 우리가 엄마를 버렸다고 믿게 만들어 놓고 뻔뻔하게 변명할 셈이야. 삼촌은 당황하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진우야, 오해야. 난 너희를 생각해서. 그때 할머니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힘겹게 지팡이를 짚으며 앞으로 나왔죠. 너무 오래 참았어. 내가 나를 요양원에 보낼 때부터, 아니, 내가 집에서 쫓겨났을 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어. 하지만 가족이라고 믿었기에 그냥 넘겼지. 그런데 이제 보니 내 착각이었구나. 할머니의 담담한 목소리에 법정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 말을 던졌죠. 내가 버린 건 나 혼자가 아니라 내가 가질 수 있었던 모든 거야. 삼촌은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 순간 판사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부당하게 편취한 재산을 원상 복구할 것을 명령합니다. 순간 삼촌이 무너진 듯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토록 탐냈던 재산을 되찾기는커녕 모든 걸 잃어버린 순간이었죠. 몇 달 후 할머니는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죠. 진우와 그의 가족들이 함께였어요. 오래된 집 앞에서 모두가 함께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엄마, 이제 우리가 옆에서 돌봐드릴게요. 2번 다시 외롭게 하지 않을 거예요. 할머니는 손주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 다시 가족이구나. 그녀의 눈에는 지난 세월의 아픔이 묻어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이제야 제대로 된 집에 돌아온 기분이야. 그 순간 가게 문이 열리면서 손님이 들어왔어요. 오래된 가게였지만 예전과 다르게 활기가 넘쳤죠. 할머니, 여기 떡국 하나 추가요. 네, 금방 가져다 줄게요. 할머니는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주방에서 손수 만든 떡국을 끓이며 가족들을 바라봤죠. 가족이란 함께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이었어요.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어요. 돈보다도 더 중요한 건 바로 곁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이제 그녀의 삶은 다시 시작되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자 가족들은 가게 앞 평상에 모여 앉았어요.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진우의 아내가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사실 저희가 고민이 하나 있어요. 할머니는 손녀의 얼굴을 보며 빙긋 웃었어요. 뭔데 그러니? 그러자 진우가 머뭇거리다가 말을 꺼냈어요. 엄마, 우리 가게를 새롭게 단장할까 해요. 옛날처럼 장사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 공간을 마을 사람들 모두가 쉴 수 있는 곳으로 만들면 어떨까 싶어요. 할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쉼터, 네. 단순한 음식점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편하게 들어와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곳이요. 어때요? 할머니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다 이내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나도 이제는 그냥 장사만 할 게 아니라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그녀는 손을 꼭 모으며 따뜻하게 말했다. 이제 남은 삶은 나처럼 외로운 사람들을 위해 살아야겠구나. 그 말에 가족들은 기쁘게 웃었어요. 그날 밤 오래된 가게의 간판이 새롭게 바뀌었어요. 이전보다 더 밝은 조명이 켜지고 따뜻한 분위기가 감돌았죠. 할머니가 직접 쓴 글씨가 간판 위에 적혀 있었어요. 마음이 쉬어가는 곳. 그리고 그 아래 작은 문구가 하나 더 적혀 있었어요. 당신도
외롭지 않아요.